이 기업 입장에서는 절호의 근데 천운을 만난 거죠. 지금 시총이 12조 원 정도 될 정도로 엄청 커졌는데 뭐 더 확장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소외된 그 2차 전지 장비주들도 여러분들이 포트에 하나 정도는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 투자 흥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진단키트가 지금 이제 뭐라 할까, 시장에 가장 핫한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뭐 네, 4차 맞습니다. 대유행 걱정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SD 바이오 센서 IPO가 네, 아주 맞아요. 흥행했다고 하죠. 증거급이 32조나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SD 바이오 센서가 지금 보니까 이게 공모가가 52,000원 상단이 결정이 됐고, 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증거금이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게 몰렸고, 엄청나네 진짜. 예.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5.3조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근데 사실은요, 이것도 좀 싸게 한 거예요. 원래는 훨씬 비쌌어요. 근데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이 회사에서 공모가를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도 시총이 5.3조 원이나 되고, 근데 2020년에 이 회사가 얼마를 벌었냐면요, 실적을 보니까 6천억을 벌었어요. 야, 진단키트 대박이 나가지고. 진짜 작년에 하늘이 좀 예, 기회였네. PER이 3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SD 바이오 센서를 많은 분들이 공모가를 이렇게 어쨌든 이번에 낮춰졌고, 좀 투자를 하기가 약간 꺼려하는 게, 아니 코로나 이제 백신 나왔는데 진단키트 수요 주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감이 있어요. 지금 PER 3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지. 결국엔 PER 올라갈 텐데 그렇지. 실적 꺾이면 올해 내년 맞아요. 계속 그럴 거냐 예.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는 것 같은데, 이 기업 입장에서는 절호의 근데 천운을 만난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19 확진이 되니까 지금 딱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맞물려 가지고 진단키트 수요가 엄청 늘어났어요. 지금 그 저도 검사 받았거든요. 저희 회사는 이번에 저희 회사에도 좀 확진자가 일부 나와서 그 지난주 금요일날 다 받았어요. 전 직원이 다 받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만 그러겠습니까? 웬만한 그러지. 게 대부분 다 아마 그 이렇게 진단키트 써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3분기 실적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연속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이게 예. 필요한 제품이어야 네. 되는데. 그래서 아마 상장한 첫날이 고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주주들 있죠. 옛날에 이제 지분을 갖고 있던 이런 투자들이 있는데, 계열사 중에 SDB 인베스트먼트라고 있대요. 창투사래요. 아, 그래요? 예, 이 기업도 지금 물량을 지금 많이 갖고 있대요. 꽤 갖고 있나 봐요. 아마 이것도 상장하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전체 주식의 한 30% 정도가 유통 물량이래요. 그럼 이 물량은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옛날에 SK 바이오팜이나 바이오사이언스는 그 유통 물량이 10%대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SD 바이오 센서는 물량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당장의 실적이나 모멘텀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공모주 청약도 어쨌든 흥행했고, 그 다음에 기관 수요 측도 흥행을 하고, 자금도 무려 32조 원이나 모아서 되게 분위기들은 좋지만, 이런 어떤 그 향후의 전망이나 구주주의 어떤 지분 매각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어서 저는 조금 상장 후에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모에 참여하시고 첫날 추격 매수나 따라잡기, 네. 이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첫날 주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좀 뜰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공모가를 낮춰버렸기 때문에. 예. 근데 시작부터 고점에서 시작할 것 같아가지고. 보통은 그래요. 그렇죠. SK 아이 테크놀로지도 딱 그치. 시초가 고점 찍고 급락했는데, 아마 이번에 SD 바이오센스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긴 하네요. 지금 우리 예탁금이 70조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거의 절반 가까운 돈이 글로 몰려 들어갔다는 네, 얘기는 뭐 엄청납니다. 엄청난 거네. 근데 뭐 카카오뱅크는 더 몰리지 않을까요? 카카오페이도 있고 크래프톤. 그러니까 지금 걱정되는 게, 현재도 우리가 수급 때문에 시장이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막 계속해서 신규 공모주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그것도 대형주들이니까 네. 주식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수급의 악화를 더 초래해서 시장을 계속 부정적으로 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 기존의 어떤 우량주들의 어떤 가격 하락을 예, 만드는.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공모주가 뭐 시총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청약 증거금이 막 몇십 조씩 모이니까 그럴 때마다 시장 흔들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금을 빼서 청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카카오페이 뱅크 있죠. 크래프톤도 있죠. 연말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한국에 이렇게 상장을 하면 수급이 분산되잖아요. 그렇죠. 덩치가 커지고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 자체로서도 악재지만 상장하는 시점에서 공모주청에 갈 때는 어쨌든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 부분도 증시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펀더멘털 이슈는 아니니까 단기적인 악재로만 좀 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한 5-6번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흔들릴 가능성에는 대비를 하시고 실제 SKI 테크놀로지가 청약하기 전에 주가 엄청 흔들렸어요, 시장에. 그렇죠. 이 청약 증거금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날 저도 기억해요. 오늘 되게 약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되게, 맞아요. 그때 이제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몇 번 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당연히 악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 빠졌을 때는 역시나 매수 기회가 되겠죠. 펀더멘탈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빠진다면 여러분들이 도망가지 마시고 또 한번 편익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K-배터리 전략이 이제 정부에서 수립이 되면서 발표를 하면서 배터리주 뭐 이렇게 2차 전지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사실 좋았잖아요. 네네. 이번에 지난주에 급락할 때도 좀 좋은 모습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완성 배터리 업체에다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소재, 배터리 소재나 부품주, 장비주 이쪽에다가 투자하는 게 나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던데 염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다 했으면 좋겠어요. 양쪽으로 다 골고루. 나눠서 그러니까 하긴. 제일 후회하신 분들이 네이버만 사신 분들. 카카오와 네이버를 둘다 같이 살 사야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솔직히 그 사실대로 저도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소재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3사는 삼성 SDI 빼고는 분할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할 이슈에 상장 이슈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고 또 배터리 내재화하면 또 불편하고 소재 업체는 그런 거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이슈가 없으니까.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소재가 좋은데 문제는 소재는 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가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선택을 한다면 저라면 차라리 이 배터리 생산 업체 3개 중에 하나 정도 선택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품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장비나 부품사도. 왜냐면 소재가 갈 때 지금 못 갔는데 지금 전기차 배터리가 잘 판매가 돼서 탑재가 되고 이제 시장에서 전기차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재 업체들이 되게 좋아요. 근데 배터리를 이제 만들기 위한 공장을 증설할 때는 제일 수혜주가 뭐냐면 장비 업체입니다.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장비 업체가 생각보다 못 갔어요, 주가들이.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소외된 그 2차 전지 장비주들도 여러분들이 포트에 하나 정도는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들이 되게 안 갔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소재보다는 지금은 저는 좀 장비 쪽. 소재가 물론 기업이나 뭐 매출 성장이나 이런 거는 더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적인 측면으로만 보면은 지금 장비주가 워낙에 안 갔기 때문에 지금은 장비주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거로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워낙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 댓글로 네, 말들이 맞아요. 많으셔가지고 의견 대립들이. 지금 하이브가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BTS 뭐 신곡도 이번에 새롭게 발표했고요. 근데 또 나오는 이야기는 스톡 옵션이 이제 시장에 풀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근데 어떤 직원인지 몰라도 375억 원에 달하는 스톡 옵션을 가지고 있는 평사원이 있다. 이분은 정말 대박인데. 저도 이거 한번 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난 8일 날 신주 72,000주가 상장이 됐대요. 현 발행 주식의 0.18%인데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서 이제 주식이 추가로 발행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행사 주체가 되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하이브가 상장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회자되어 왔던 게 이분이래요. 그러니까 이 회사원인데 누군지 밝혀지진 않았어요. 방시혁 의장이 너무 아끼는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별의별 소문이 다 있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요. 와, 이게 뭐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러게요. 사실 엄청난데 행사가가 1,063원이래요. 그게 얼마 예. 대박이네. 예, 그 기업이 참 장사를 잘해서 돈 벌면 참 대단한 수익을 좀 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스톡 옵션을 보유한 그 사람이 3명 있대요. 윤석준 형 글로벌 최고 경영자가 12만 주 갖고 있고 김신규 매니지먼트 총괄 이사가 8만 8천 주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이 베일에 가려진 이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이제 전량 좀 행사를 할 것 같아요. 이게 12만 8천 주를
직원 한 명이 좀 손에 쥐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지금 금액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누구라고 지금 전혀 나온 부분은 없고요. 이번에 행사된 그 72,000주도 이 직원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지 지금 언론에서 공개는 지금 할 수도 없고 안 나온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엄청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를 좀 현금화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영향은 아니고요. 이게 물량이 나오는 건 물론 악재긴 하지만 이 스톡 옵션이라는 건 이미 또 이 주당 그 가치를 계산할 때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놓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만큼 화제가 됐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스타트업 벤처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네, 해야 되는데. 스톡 옵션. 네. 지금 어쨌건 하이브 지금 이렇게 상당히 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계속 보유 관점으로 봐도 될까요? 저는 계속 보유였으면 좋겠어요. 보유? BTS. 왜냐하면 BTS가 그냥 BTS가 이제 아니라 전 세계인의 BTS가 돼버렸고 그냥 넘사벽이고요. 그냥 뮤직비디오 나오면 기본 뭐 바로 1억뷰 찍고 거기다가 이번에 나왔던 그 앨범에서도 이 버터라는 신곡이 6주 연속 1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기반으로 그렇게 일일이 하고 나면 이 플랫폼에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위버스라는 이제 하이브의 플랫폼인데 여기 들어오면은 어쨌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뭐 콘서트 티켓도 구할 수가 있고 BTS 오빠들의 굿즈도 살 수가 있고 소통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죠. 근데 이거에 가입하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이 하이브 쪽에. 그래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하이브의 저는 어떤 지금의 현재 상황은 주가가 고평가된 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맞지만 앞으로의 성장성 또 위버스 플랫폼을 이용 확장성을 우리가 대입을 해봤을 때는 적정 주가를 논하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시총이 12조 원 정도 될 정도로 엄청 커졌는데 뭐 더 확장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배경에는 미국의 음반의 산하를 인수했잖아요. 거기에 뭐 저스틴 비버라든가 다 포함되어 있는. 네, 아리아나 그랜데 같은 굉장히 유명한 저스틴 비버가 지금 세계 그 유튜브 구독자 1등인 것 같더라고요. 1등이고 2등이 블랙핑크였던 것 같고 3등이 BTS 거예요. 4등이 아리아나 그랜데. 근데 보시다시피 이 네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와이젠터도 여기에 지분 투자했어요. 예, 위버스란 플랫폼이. 그럼 어떻게 보면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전 세계 1등부터 4등까지 어떤 구독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 하이브가 뭐 PER 지금 PER 70배 되더라고요. 70배를 물론 비싸죠. 비싸긴 하네. 근데 비싸지만 이걸 과연 비싸다고 할 수 있는지. 성장세가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카카오도 100배 넘었었어요. 그래도 갔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밸류에이션보다 확장성을 보자. 근데 주의하실 건 위버스란 플랫폼의 확장성이 만약에 꺾이거나 둔화된다. 가입자나. 이러면 그때는 별일도 없어져요. 그래서 그 위버스 플랫폼을 보시고 저는 아직은 장기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요즘 장이 재미없고 또 특히 우량주들 중심으로 네. 움직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흥미를 잃고 이제 주식을 이제 그만할까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렇게 수익이 나야 또 재미가 있고 그렇지. 한데 또 장년장 보고 들어온 사람들 맞아요. 특히. 지루하시겠지만 주식을 어차피 우리가 재미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익 내려고 하는 거고 돈 벌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한번 부동산을 예로 들어볼게요. 부동산에서 다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단타에서 보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부동산 안 올라가면 그냥 집에서 살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로 투자하셨다가 어쨌든 큰 부를 일구신 분도 되게 많이 계시고 근데 그게 뭐죠? 내가 선택한 그 아파트를 그냥 끝까지 믿고 그냥 가져간 거예요. 사실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파트에서 수익 난다는 게. 주식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다만 주식은 내가 사고 팔기가 되게 쉬워요. 부동산 옮기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게 함정이죠. 이게 내가 믿고 투자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손절했는데 믿고 투자한 건 또 날아가고 새로 산 건 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악순환들을 많이 반복을 하기 때문에 더 어렵긴 한데 주식 투자도 저는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재미없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모멘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떤 기업의 주가가 레벨업 하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모멘텀을 언젠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끝까지 버티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가올 미래에 투자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데가 미래가 유망할까? 우리가 로봇도 앞으로 많이 쓸 거고요. 언젠가 자율주행 타고 타고 다닐 거고, 그죠? 또 우리 이 메타버스도 이제 더욱 더 많이들 쓸 것 같고, 온라인 쇼핑은 더 많이 할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을 한번 계속 떠올려 보는 거예요. 떠올려 봐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면 재미없어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좀 재미없고 주식 투자에 흥미도 잃고 좀 그런 분들이 많아지셨겠지만,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 투자 흥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흥미를 잃을 이유도 없고 재미없어 할 이유도 없으세요.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다만 내가 단타를 하면 수익이 뭐 조금 나고 이거 막 짜릿짜릿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이제 단기 매매 트레이딩의 관점이고, 정석대로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흥미보다도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만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이 기업을 샀는데 이 기업이 가는 방향, 내가 투자했던 이 마인드 아니면 방향, 이게 맞아떨어져서 잘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냉혹하게 검증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틀리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 힘내시고 끝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장기 투자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신 분들이 제가 주변에도 많이 봤거든요. 진짜 성공하시더라고요. 진짜 반토막 났다가도 2배 이상 버신 분도 많으세요. 이거 진짜 그냥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절대 재밌으려고 주식 투자도 하지 마시고, 좀 더 냉정하게 좀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의 개념도 기간도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길게 보시고.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오늘 좀 특징 있는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네, 오늘 이제 장만 한번 봐드리면, 오늘 코스피 지수가 3,248포인트, 하루 만에 30포인트 올라서 지난주 이제 급락한 건 조금 메꿔주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0.7%. 코스닥이 지금 오히려 분위기가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어요. 아침에는 코스피가 월등히 강했는데 코스닥이 좀 오히려 좋은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하고 있고, 오늘 제일 센 업종은 그 조선 업종이 있어요. 조선, 건설, 철강 이쪽이 세고, 그 다음 예전에 정말 많이 물어보셨던 게 SK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오늘 많이 하락해가지고 오늘 3% 올랐고 오랜만에. 그 다음에 정유주 S-Oil, 삼성전기가 미국 테슬라에 뭐 카메라 납품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2.7%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IT도 좋고요, 자동차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기민감도 다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조업체 있죠. 제조업체는 다 좋고, 반면에 빠지는 거는 아까 물어보신 대로 NC소프트가 좀 많이 빠지고,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좀 안 좋습니다. 신풍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백신주들이 일단 조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고, 언택트도 오늘 좀 빠져요. 뭐 카카오가 일부 좀 빠지면서 언택트도 좀 빠지고 있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코스닥은 오늘 좋은 게 2차 전지 그 소재 업체들이 좀 좋은 편이고요. 오늘도 그 다음에 그 창투사들, 창투사들이 왜 요새 좋냐면 크래프톤도 상장한다, 뭐 카카오도 카카오뱅크, 또 이번에 SD 바이오센서 이런 쪽에 투자한 기업들이 많아서 좋고, 그 다음에 SM이나 이런 이제 그 JYP 같은 엔터주들도 오늘 주가 흐름이 되게 좋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오테크니스 같은 반도체, 원익QNC. 그래서 코스닥은 주로 성장주 위주로 주가 좀 많이 반등하고 있는데, 반대로 좀 빠지는 쪽은 어디냐면은 그 게임주들이 오늘 좀 안 좋아요. 카카오 게임즈가 주가 너무 많이 올랐죠, 지난주까지. 그래서 오늘 5% 급락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던 반도체 소부장 업체인 SK 머티리얼즈도 좀 빠지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결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부 게임주하고 결제 같은 거 언택트 있잖아요. 언택트 섹터가 대부분 좀 오늘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사고 있습니다. 증시가 반등하니까 좀 미세하지만 좀 사고 있고, 지난주에 외국인이 정말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320억 정도 들어왔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1,8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좀 특이한 게 연기금이 799억이나 샀어요, 오늘 주식을. 사기 시작했네. 예, 그래서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4일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사고 있어서 일단은 그 연기금의 매수도 시장 상승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건설주들이 건설 중소형, 테마파크, 그 다음에 전력섭이, 비철금속. 비철금속이 이제 구리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겠고, 철도 관련주도 오늘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효과로 오늘 철강주들도 대부분 좋습니다. 그리고 영화 쪽도 대부분 뭐 영화관 많이들 이제 가기 좀 어렵지만 영화 특수효과 관련주들이 오늘 되게 좀 좋은 편이고, 조선업체들도 대우조선이 4% 정도 오르면서 대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우리 지금 여행 못 가잖아요. 근데도 여행주가 강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날 최악의 업종을 사신 분들은 오늘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행주도 여행은 못 가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좀 붙으면서 오늘 좀 강하고, 뭐 건설 대표주, 창투사, 원자력 발전, 뭐 클라우드 컴퓨터,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오늘 지수도 좋지만 업종으로 보면요, 그냥 거의 대부분의 섹터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는 장. 네, 내려간 섹터가 있습니다. 일단 금융 자동화 기계. 왜냐면 무인 그 키오스크 아시죠? 네. 그게 지난주 금요일에 좋았거든요. 왜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 주문 서비스가 좀 강했고, 그 다음에 리츠 관련주가 한참 좋았다가 요새 조금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역시 언택트주인 인터넷 대표주가 좀 일부 빠지고, 해운업종도 운임지수가 많이 올랐지만 이미 좀 선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부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참고하시고 또 힘을 내셔서, 보니까 아마 계속 느끼시겠지만은 그 시장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이게 네, 계속 맞아요. 반복되면서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시장,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일단 하락장으로 들어가면 손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이 상승장이냐, 지금이 주식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구간이냐, 이것만 잘 투자자들이 네, 판단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다시 한번 이사님 아유, 승진하신 걸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